이번에는 사치아트에 작품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. 먼저 사치아트에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.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겠죠. 자, 그래서 이름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스튜디오가 나옵니다. 지금 이 화면은 제가 미리 올려놓은 저의 계정인데요.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면 아트웍, 새로운 아트웍을 추가하는 메뉴가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작품의 제목을 올려야 되겠죠. 자, 영어로 올려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추가하면 됩니다. 이미지는 고해상도로 촬영한 이미지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새롭게 그린 작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썸네일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릅니다. Save and Continue. 자, 카테고리는 그림이니까 페인팅을 선택하면 되고요. 서브젝트는 주제를, 이게 이제 주제가 여기서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. 어떤 주제 적절한 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그냥 러브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작품 제작 연도 2024년도. 자, 계속 입력하면서 넥스트를 누르면 됩니다. 미디엄은 오일, 유화니까 오일을 선택하고, 머티리얼즈는 캔버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캔버스를 선택합니다. 그 다음에 스타일은 쭉 여기 이제 스타일 중에서 저는 이제 피규레티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디멘션은 이제 작품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. 이 작품은 44 F 사이즈이기 때문에 세로니까 세로 수치부터 가로 세로 이렇게 수치를 적어주면 됩니다. 가로는 80.3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로는 44가 100이네요. 100. 그 다음에 이건 두께는 뭐 한 3cm 되겠죠. 3.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. 그다음 넥스트. 자, 키워드. 이 작품을 어떤 키워드, 이 작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키워드를 미리 메모를 해두었습니다. 이게 자꾸 반복해서 쓰려니까 이것도 귀찮더라고요. 이 작품에 대한 설명, 이것도 역시 영어로 된 그 문장들을 좀 준비해 놓는 게 좋겠어요. 저도 이렇게 이제 미리 영어로 번역된 문장을 붙여넣기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넥스트. 자, 그 다음 Save and Continue를 계속 누릅니다. 이제 이걸 팔 것인가 아니면 팔지 않을 것인가.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에디션은 one of kind를 선택하고,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뭐 멀티 판넬이냐 아닙니다. 그 다음에 뭐 설치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느냐 아니죠. 그 다음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느냐 아닙니다. 다 no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40호 정도 되는 사이즈는 이게 이제 상자로 짜야 되는지 박스로 해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정도면 그냥 박스로 포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100호 같으면은 이 박스로 포장하지 않고 이 나무로 전문 수출 포장 업체에 가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이게 작품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
합판 같은 거를 앞뒤로 이제 저는 댈 생각이니까 그렇게 되면 무게가 좀 나갈 것 같아요. 한 10kg 정도를 써보겠습니다. 자, 넥스트. 자,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미리 이제 주소 올려놨죠? 영어로 된 주소를 선택하고요. 역시 넥스트. 가격.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뭐 각자 기준이 있으시겠죠? 영어로 4,500불이면 지금 이게 작품 가격이 62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은 370만 원이 되는 것이네요. 어쨌든 나름으로 이제 정하신 가격들을 여기다가 적습니다. 저는 그냥 한 4,000불 정도를 적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운송료가 37만 6천 원.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.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최종적인 금액은 59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소비자가, 컬렉터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. Save and Continue. 그럼 이번에는 이 프린트를 팔 것인가, 이 작품을 프린트를 팔 것인가. 뭐 프린트는 직접 원본을 보내지 않고 이 사이트에서 그냥 인쇄해서 파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복제본이죠. 프린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저는 항상 판다고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이제 인쇄될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넥스트. 그 다음에 파인아트 페이퍼 종이에 인쇄할 것인지 캔버스에 인쇄할 것인지. 캔버스 인쇄하면 테두리가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저는 이제 하얀색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인쇄본은 작품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. 이렇게 하면 좀 비싸게 파는 거고요. 이렇게 하면 좀 중간 저렴하게 파는 건데 저는 뭐 한 이 정도 놓으면은 이제 뭐 한 10만 원 정도 한 번 팔 때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여기서 바로 퍼블리쉬를 눌러도 되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도 좋습니다. 자, 세이브를 하고 검토를 해 봅니다. 그럼 여기에 뭐 주제, 카테고리, 제작 연도, 그 다음에 작품 크기. 이 작품 크기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. 키워드 들어갔고, 디스크립션 들어갔고, 판다, 그 다음에 한계, 그 다음에 가격. 다 문제가 없네요. 문제가 없기 때문에 퍼블리시. 이제 퍼블리시를 하면 이게 저의 계정에 이제 뜨게 되는 것입니다. 소비자가 저의 계정에 들어왔을 때 저의 작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보여지는지 소비자가 보는 화면을 한번 볼까요? 소비자는 이렇게 보입니다. 소비자가 보는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동안 쭉 제가 올려놓았던 이제 이미지들이 여기 정리가 돼 있죠. 그리고 판매가 완료된 것들은 이렇게 빨갛게 솔드라고 하는 마크가 붙게 됩니다. 자, 다른 데서 혹시 이렇게 올려놨지만 다른 데서 작품이 팔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그 작품을 솔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다. 해 놔야지 이쪽에 있는 소비자가 중복으로 그거를 이제 사겠다고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솔드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이미지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할 수도 있겠네요. 만약 이 이미지가 이게 팔렸다면 이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 딜리트 버튼 누르고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정해 가지고 여기 이제 아트웍을 이제 이미 팔렸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
그 다음에 이 그림과 관련된 여러 이미지들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 작품과 관련된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고, 그럼 이미지 올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, 생활 공간에서 어떤 사이즈일지 감을 잡는 겁니다. 요 그림은 제가 이제 작품 제작하는 과정을 사진을 올렸습니다. 이 밖에도 이 원본의 디테일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올려주고 올려놓으면 그 컬렉터들이 그걸 보고 이 작품의 세부 사항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.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정보는 많이 올려놓을수록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. 나중에도 이미지를 추가해서 작품에 관한 어, 그 이미지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요, 이제 컬렉터들이 이렇게 저렇게 검색하면서 저의 작품을 이제 보고 혹시 판매하겠다, 사겠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쇼핑하듯이 작품을 사는 것입니다. 이 원본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. 이 원본 이미지가 실제 작품 색상하고 다르고 그러면 그 소비자가, 컬렉터가 그거를 보고 화면에서 본 이미지와 실제 작품이 다르니까 나중에 반품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참 온라인 미술품 거래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, 최대한 그 모니터 상에서 보여지는 색깔과 실제 작품 색깔을 잘 이렇게 그 같이 보면서 색깔 조절을 해서 올려 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이제 반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가 않겠죠. 자, 이렇게 이제 작품을 올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된 키워드라든지 또는 작품 설명이라든지 고해상도의 작품만, 이미지만 준비가 돼 있으면 뭐 5분도 안 걸려서 작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는 판매되었을 때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또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